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은 물가와 기준금리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 보시면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도 차익 실현 매물 주의하자 뭐 이런 뉴스 기사가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은 뭐 반드시 타결될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 채널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반드시 타결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쇼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다 예상했던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 그 소식은 정말 그냥 하루짜리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 문제는 접어두고 다시 근원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는 뭐죠 지금? 물가와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요번 5월 발표된 PCE 물가, 이게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지수가 바로 이 PCE 물가 지수예요. 특히 물가의 개념은 뭡니까? 전년 동기 대비 몇 %가 올랐냐? 그래서 이게 물가의 개념인데, 5월 발표된 이 PC 물가, 이 헤드라인이라 그러죠. 여기에는 식품과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게 뚝 떨어지다가 뭐 요번에 살짝 올라가는 요런 흐름 나타났고, 특히 근원 PC, 그러니까 여기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실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요런 물가가 뭐냐, 요런 것들을 따지는 게 근원 PC 물가인데, 이게 당체 안 떨어집니다. 좀 확대를 해 볼게요. 5월 발표된 근원 PC 물가는 전월에는 전년 동기로 4.6% 상승했었는데, 발표된 거 보면 4.7%로 오히려 그 전월에 발표된 수치보다 더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물가가 안 떨어지죠. 이렇게 실제적인 생활 물가는 잘 안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시사해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게 대체 뭐가 이렇게 물가를 안 떨어뜨리고 있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PC 물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죠.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상품 물가가 녹색이에요. 특히 상품은 여기 뭐 에너지, 식품 이런 것들, 원자재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올랐어요. 근데 기준금리 인상이 있던 2022년부터 또 어느 정도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상품 물가는 급히 올랐다가 급히 증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물가,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요. 올라간 속도가 이렇게 상품보다는 좀 느렸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떨어지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린 거라는, 이거죠. 서비스 물가는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물가 상승의 원인은 바로 서비스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면 돼요. 크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즉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그게 수요 견인 원인이고, 두 번째 이제 비용 상승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든 뭐 운송비가 올라가든 인건비가 올라가든 어쨌든 비용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죠. 임금 상승은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 포함이 되겠죠.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 있는 게 지금 미연준의 통화 정책인데, 기준금리 인상은 무엇을 통제하는 정책일까요? 바로 이 수요입니다. 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이 금리 인상이에요. 자, 그런데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과연 수요를 통제했을까? 우선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 이게 통제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알 수 있는데, 상품이 녹색인데 어느 정도 2022년부터 이렇게 소비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상품은 어느 정도 잡았다 볼 수 있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아주 뭐 기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 지출 중에 서비스는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즉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서비스 수요는 전혀 금리 인상으로 잡히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과연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는데 효과가 있는지 여전히 사람들은 의문점을 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연준 FOMC 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렸다 그러면 분명히 물가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근원 PC 물가, 특히 서비스 부분의 물가가 전혀 안 잡히고, 상품 물가도 뭐 잡히긴 하지만 그렇게 세게 안 잡힌다는 거죠. 충분히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어떤 의원들은 그래도 경기를 침체시키면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만해야 된다, 자꾸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자, 그래서 수요 부분은 지금 요런 상황이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인데, 자,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원자재입니다. 여기 CRB 원자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가 39%, 식품이 41%, 귀금속 7%, 산업금속 13%로 이렇게 비율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원자재의 가격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CRB 원자재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 근데 2022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원자재 가격은 지난 2019년, 즉 코로나가 터지기 전 가격보다도 한참 높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금리 인상이 제대로 된 건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의문점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중에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가장 느리게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년 동안 물가가 올라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임금 인상이 발현이 됩니다.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이 한번 인상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물가 떨어졌다고 임금을 줄일 수 있나요? 없죠. 임금을 뭐 동결할 수는 있지만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발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가장 느리게 반영되지만 가장 강력하게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2020년 이후의 기울기 변화를 보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기울기 자체가 틀려져요. 즉 임금 상승하는 속도 자체가 틀려졌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자, 그러면 PC 세부 물가 중에 이 서비스업의 물가 세부 부분을 판단해 보면 이 임금 상승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업이 물가 상승에 어떤 요인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주거 및 공공요금. 이거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주택가격도 그렇고 공공요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여기 파란색 보시면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상승률이 조금은 완만해지고 있다. 요게 조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요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요건 이제 관광과 관련된 부분인데 회색이에요. 2021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서 지금까지도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뭐 오차범위라서 둔화가 되는 건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운송 서비스입니다. 운송 서비스가 2021년까지는 이렇게 좀 괜찮다가 말부터 갑자기 한번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슬슬 횡보하는 듯 하더니 2022년 초에 또 한번 급등을 해서 최근까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송 서비스가 뭐 트럭도 그렇고 항공, 바다 뭐 이렇게 길로 해가지고 운송하는 서비스의 가격인데, 이게 2022년 들어서 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운임이 또 많이 증가하고 비용도 증가하고 이런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운송 서비스 가격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요 정도 기억해야 되고, 다음에 레크레이션, 요것도 뭐 당연히 관광, 레크레이션 다 한몫이죠. 함께 가격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요 노란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가격은 좀 완만하지만 어쨌든 계속 서비스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서비스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임금 때문입니다. 서비스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죠. 2020년부터 기울기가 틀려졌다. 즉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서비스 가격에 반영이 되고 또 임금이 올라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지금은 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서비스가 견인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식품과 에너지 등 이런 상품을 제외한 우리 실생활에 진짜 중요한 서비스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실생활을 알 수 있는 근원 PC 물가가 이렇게 죽어라 안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원인을 세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뭐겠습니까? 누가 봐도 바로 임금 상승이에요. 미연준에서 계속 인터뷰를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야죠.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한데 이게 완화돼야 된다. 그때까지는 뭐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임금 인상이 둔화돼야 서비스 가격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완화되든가. 그래야지 물가가 잡힌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용시장의 둔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 이게 미연준 통화 정책만으로 가능할까요? 최근까지 이렇게 금리를 크게 올렸는데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점점 회의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연준의 중요한 역할이 뭐죠? 바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미연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과연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과연 물가를 잡았냐? 그래서 정부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금리도 결정하고 뭐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권한 부여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런 회의론마저 나오고 있죠. 시장은 지금 미연준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2021년까지 인플레이션은 없다 이러면서 계속 완화적인 좀 돈풀기를 하다가 2022년에 갑작스럽게 의견을 바꿔서 기준금리 빨리 인상한 것도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과연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시장은 신뢰하지 않고 있죠. 반면에 미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고 싶어요. 근데 쉽게 잡히지 않죠. 앞서서 살펴본 대로 서비스 부분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경기 둔화가 됐다, 뭐 주가가 빠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꼭 미연준 너네가 금리를 많이 올려서 그렇다 이렇게 책임론만 거세지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럼 미연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5월에 PC 근원 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자기 역할은 다 한다.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은 점점 크죠. 회의론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고용 둔화를 시키는 문제, 고용이 둔화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문제가 점점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앞서 살펴봤지만 미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죠.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임금이 잘 안 떨어집니다. 고용은 어떻게 해야지 잡히겠죠? 앞으로 경기 둔화 외에는 딱 답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미연준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은 점점 또 높아지고 있고 물가는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경제가 빠르게 또 회복한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주식시장만 괜찮고 실물 경제는 계속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특정 종목들만 굉장히 좋고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은 아니죠. 자, 그럼 이런 장에서는 각각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대응이 틀려질 텐데 우리 채널 지난 영상들 보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정도 교육을 해드리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또 거기 속한 종목 또는 기업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해드리고 있죠.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